대한민국 1등 분양 가이드의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생애 최초 특공하고 이제 신혼 특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질문하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뭐 공공분양에는 해당 안 되지 않나요? 뭐 민간분양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애 최초 특공과 신혼부부지 특공 이 두 가지 내용에 관련을 해서 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더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부분에 대해서 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어떤 차이점이 어떻고 이제 동일한 부분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생애 최초 부분 신혼부부 특공과는 좀 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 부분. 첫 번째는 이 자산 보유 기준의 공공분양은 이 기준이 있다라는 거,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신청 자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에는 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 이 자산 보유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월평균 소득액이 공공 분양에 비해서 이제 민간 부분은 완화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짚어가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대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산 보유 기준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부동산, 건물, 토지 이런 거 2억 1,550만 원 이하로 보유를 하셔야 되고,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로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차가 두 대가 있다면 높은 이제 자동차 가격을 그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민간 분양에서는 이 자산 보유 기준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월평균 소득,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통계청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전금액에. 공공분양은 100% 이하여야 되고, 민간분양은 이제 소득이 완화됐다라는 거죠. 130% 이하. 여기서 이제 6억 원 이상의 분양가가 있는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할 때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 이제 둘이 똑같아져요. 130%, 맞벌이인 경우는 140%.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주택 소유 관련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이 주택 청약 통장 관련해서는 1순위 자격을 우선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24개월 이상, 24회 이상의 납부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이 선납 포함 6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액이 좀 모자르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간을 그만큼 이제 채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상태, 소득세 유무에서 모집 이제 신청을 하는 날짜로 유직의 상태여야 하고 직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5년 이상, 5년이라는 개념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60개월, 5년치 60개월 이상의 소득세가 납부된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012년에 12개월, 2015년에 10개월, 2018년도에 7개월 이런 것들이 총 합산돼서 60개월 이상의 납부 이력이 있으면 되고, 요 확인은 이제 홈택스 들어가셔서 이제 3.3% 원천징수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혼 유무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들 여쭤보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가 이제 기혼자 또는 이혼인 상태이신 분들은 양육자,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자 분들은 얼른 이제
혹시라도 또 결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청하시기 전에 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 부부로 증명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산 보유와 월 평균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어찌됐건 추첨이에요. 추첨이고 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위에 조건이 해당이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위에 조건이 해당이 되면 그냥 추첨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수의 어떤 뭐 고점, 저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운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위에 조건이 해당이 되면 일단 무조건 집어넣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9억 원 이상 초과가 되는 그런 이제 물건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공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이 이게 민간 분양이 이제 올해부터 생기기 시작된 거잖아요. 올해 이제 그 710 부동산 정책 이후에 공공 분양에서 생애 최초가 20%였던 게 25%로 늘었고 민간 분양에는 원래 적용이 안 됐었는데 15%, 뭐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뭐 7% 이렇게 이제 물건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25%, 15%, 7% 이게 낮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되는 거죠. 생애에서 딱 한 번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거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 요거 해당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이 생애 최초라는 부분을 반드시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건 이런 조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이 민영과 공공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민간 부분 보시면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는데 1순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미성년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생애 최초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당첨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부부 두 분이 이전에 이제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 생애 최초와는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주택 이력 소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른 거죠. 이 생애 최초는 한 번도 없었어야 되는 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신청을 할 때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성년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신혼부부 특공은 지원을 하셔도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1순위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될 거예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주지, 그리고 자녀 수 여기까지 이제 동의를 했을 때,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경쟁률이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추첨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민영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공공주택은 이제 가점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이면 3점이에요. 1명이면 1점, 최저점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3점, 이렇지 않은 경우 0점. 그 다음에 그 혼인기간 3년 이하,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격은 7년 이하의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제 24회 이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수 있고, 그래서 총 4가지 12점 만점이겠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이 가구 소득이 80% 이하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3인 이하예요. 저번에 이제 어떤 분께서 뭐 2인이냐 3인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3인 이하입니다. 80% 해당되면 가산점 1점, 안 되면 가산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부부 소득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신혼부부, 아까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의 차이는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자녀수, 미성년자 자녀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생애 최초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실 때 이런 부분을 따져서 13점 만점에 최소 11점 이상, 뭐 12점 이렇게 나오면은 공공주택에 지원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점수가 좀 낮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민간 민영주택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은 그나마 왜냐하면 공공주택은 이 고득점자 분들이 많이 이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 11점 이상 그 정도 안 되신 분들은 거의 이제 뭐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민영주택 쪽으로 이제 운을 좀 노려보는 거죠. 추첨이다 보니까. 그래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공공주택, 낮으신 분들은 민영주택, 자녀가 없으신 경우에는 생애 최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어떤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710 부동산 정책 이후에 20%였던 공공주택의 어떤 이런 특공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25%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민간 분양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이 15%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한 번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확률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신혼특공 같은 경우는 7년 이하로 묻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이제 추천 부분이죠. 확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가점제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4년 안에 이 부분 3년 이 부분에서 요거 때문에 이제 그렇죠. 3년 이하. 그래서 3년이 딱 됐을 때 요거를 이제 준비 상태가 돼 있는 그런 부분 11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생애 최초 특공과 신혼 특공 이게 아무래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아요. 물론 이제 노부부, 부양, 이런 부분들, 다자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제 거의 약 한 35% 정도, 차지하는 이런 생애 최초와 그리고 신혼 특공 관련해서 이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의 어떤 차이점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현재 상태에 따라서 어느 쪽을 지원해야 조금 더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에 이제 주요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분양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분양 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